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어떤 고민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연을 통해서 듣고요. 또 나라면 이럴 때 이렇게 조언을 해줄 텐데 한 번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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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볼까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애가 18살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건설 회사에 다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고 저는 일거리가 있는 소도시의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또 회사가 일감을 따내는 소도시로 가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기가 참 힘든 직종입니다. 가족들을 보러 주말에 가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일찍 출근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주말에도 기숙사에 그냥 있게 되고 처음에는 꼬박꼬박 내려갔는데 이제 저도 몸이 힘들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8년을 살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지는 것 같고 퇴근 후에 쓸쓸하게 불 꺼진 기숙사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주 한잔 마시고 자는 것밖에 없으니 외롭고 힘이 듭니다. 가족들만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8년째 이렇게 회사 기숙사에서 보내려니 이제는 저도 따뜻한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너무 힘들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 그랬더니 대뜸 아내가 이러더군요. 집 근처에서 무슨 일을 찾아요? 요즘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집 근처에 가게를 내든가 건설 현장 막노동 일이라도 하지 뭐 이랬더니 큰애와 작은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직장 그만두고 막노동을 한다고? 애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장사는 아무나 하냐면서 요즘 같을 때 직장 그만두면 정말 큰일 난다고 아이들은 그저 아빠가 직장 그만두면 자기들이 창피한 것만 걱정을 하고 제 외로움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 생각뿐인 것 같아서 외롭고 또 서럽더군요. 그런데 막내가 어려서 앞으로 10년, 최소한 10년은 이렇게 더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정말 자신이 없네요. 남들은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럼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가져보지 그러냐고 하는데 운동도 조금 하다가 말게 되고 딱히 즐기는 취미도 없다 보니 기숙사 들어가는 게 고역입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요즘 자꾸 억울하고 가족들한테 서운하고 눈물이 납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의 가장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가족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게 와닿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참 사연 많이 받아봤는데 네네. 가슴이 참 찡하대요. 그러게요. 계속 네. 눈물이 난다는 그 대목에서. 김숙기 원장님, 네. 대한민국 아빠들이 유난히 더 힘든 게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아빠들이 다 그런 게 있겠죠. 아니, 저도 이제 여자지만 네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분의 이 절절한 사연이 먼저 제 가슴에 확 와닿기 때문에 네네. 정말 외롭겠다. 그러게요. 마음 둘 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 가장이 감내하고 지내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함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미영 리포터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 그런 50 넘으면은 인간적인 그런 삶의 어떤 회고 이런 데서 회한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는 어떤 성취감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게 물밀듯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그 남자의 분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한창 일할 나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건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일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보다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러기 부부 아닙니까? 집에 자식 새끼들이 있고 엄마가 있고 외지에서 아빠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엄마라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따뜻한 편지라도 써서 아빠한테 좀 격려를 해서라도 그 가장으로서 저도 지금 50대 초반이지만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격려받고 싶고 집에 가면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힘든 일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 조금 늦게 주면 어떨 때는 부인들 막 호랑이같처럼 으른거리고 같이 대화하면서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할게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남편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더 벌어야지 뭔 소리야. 애들도 지금 가르칠 때인데 한참 50대면 그렇잖아.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와 있으면은 맨날 다툼이 돼. 안 그래? 뭐 이거는 쪼들리고 그러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밥 먹어 짜증나서 더 피곤해. 돈 많이 쓸 때잖아요. 50대면은 진짜 아무리 뭐 살면서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 그러지만 지금 현실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불편을 하더라도 자식들이 전부 대학교 졸업해서 저희들이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는 참아야 될 것 같고. 저도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일단은 뭐 직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니까 그 나이 되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은 나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같이 위로해 가면서 그때 되면 남성들도 갱년기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조금 처지는 나이니까 외롭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가족과 같이 하면서 저희 힘을 얻어가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들 입장들이 좀 다르시네요. 그쵸? 예. 일단은,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지 되는 거는 또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혼자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뭐 오가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니 매번 가기도 힘들고, 이젠 나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아내들은 오지 말라는 아내들도 있어요. 차비에 껴야 된다고. 얼마나 지금 서운한 감정이 이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보다도 네네. 마음의 문제가 더 커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는 나의 고뇌를 알아줘야 되고 그 인정받아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빠 정말 수고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너무 당연시 여긴다 이거예요. 돈 벌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고마운 게요. 당연한 게 되고요. 오히려 화가 나죠. 오히려 안 해준다고 화내죠. 예. 돈 더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짜증을 낸다. 네. 그러면 이분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던 그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예. 네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약간 뭐 시민 중에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되지. 때가 어느 때인데. 물론 예. 이제 그 연배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네. 좀 사치스러운 뭐 어떤 고민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 사연을 쭉 보면요, 이분이 되게 힘드신 겁니다. 네네. 지금 지쳐 있고요, 그죠? 서운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그죠?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냥 대뜸하는 말 그 첫 마디가 너무 서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랬으면 모르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놓고 이 아빠는 또 상처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사연을 아내 되시는 분이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직장을 그만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건설 현장 제가 뭐 안 겪어봐서 잘은 모르지만요. 저도 네. 지켜봤거든요. 네. 집안일 지으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낀 날은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지만 마스크 쓰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고 네. 한여름에 땡볕에 에어컨이 있나요?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나요? 네. 그냥 물 마시고 뭐 얼음으로 해도
완전 밖에 노출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한 8년씩 그죠? 술도 하루 이틀이지. 그 컴컴한 기숙사에 내가 뭘 바라고 이러고 사나. 무엇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본인이 좋아서 술도 맛있겠지만 이제는 이 나이가 되면 술 때문에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읽어주는 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아내들이 내 남편이 바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보 당신 정말 애 많이 썼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해줘야 된다고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대 가까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탈진 네. 상태. 이제 더 이상 소진이 다 됐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충전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가족들이 따뜻하게 우선은 그 부분 해주고 오히려 저는 이분이 이제 주말 부부였잖아요. 네네. 근데 2시간 걸리면서 이제 월말 부부 되잖아요. 저는 왜 꼭 이럴 때 남편만 집에 가야 되는가. 왜냐면 아이들하고 이 아내가 야 아빠 좋아하는 거 싸가지고 아빠 있는 대로 가보라 이거예요. 저는. 네네. 한 번씩 번갈아 갈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는, 거기는 멀고, 거기는, 험하고, 그 아빠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생각하는 방법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눈, 또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빠가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아빠고 이제 아내한테는 이제 남편인데 일하는 곳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눈으로 봐요. 보는 것도 또 다를 실질적으로. 거고요. 예. 네. 그래야지만 감사함도 느껴지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주는구나.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껴 쓰자 이러면서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뭐 이분이 맞벌이를 하시는지 아내 되시는 분은 그죠? 네. 지금 뭐 주부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가보는 거죠. 네. 꼭 5대5로 갈 필요는 없지만 지방 소도시니까 아빠의 현장도 볼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네. 볼만한 관광지나 맛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뭐 막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으니까 하루나 1박 2일 정도는 잠시 내려놓고 밑반찬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죠? 두 분이서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할 수 있거나 하룻밤 같이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회사 직원들 가족 다 초청해서 그 현장을 보여줬어요. 네네.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다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여줄 것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는요. 정말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술 마시고 폭행 일삼고 바람 피우고 외도를 해도 자식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엄마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너희 아빠가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게 반드시 남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게 무너져버리면 본인의 자리도 위협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얘기했을 때 무슨 창피야. 너희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너희들 지금 다 학교 다니고 다 입고 다니니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서 벌어서 하는 건데 너 도대체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아빠가 얘기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정황상 분명히 그럼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이 나는 예, 거죠. 예. 그렇게만 이야기했다면 눈물 안 나요. 예. 내가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고생해도 내 아내가 알아주는구나. 그럼 뿌듯해요. 그런데 예. 내 고충을 아내가 잘 인정해주지 못했을 때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 사는 아내 그 고충을 남편이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서로 그렇게 안 그럼요. 읽어주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말 부부가 월말 부부가 되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 부부 되는 거죠. 연말 이제 그러면서 되고, 예. 분기별 부부 되다가 연말 부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서서히- 갈지는 눈에 네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 네.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세대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냥, 어떤 존중이나 공감이나 소통은 많이 없어지고,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장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남성들이 잘 그죠 적응을 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사연을 이 남편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네네. 그 이전에 이제 뭐 얼마나 서운하고 외롭고 그랬는지는 이제 아내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아내 눈에는 남편이 참 철없고 징징댔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 그럼 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 내가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고생 당신은 알아? 그리고 이제 계속 겉도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네. 계속 외로움만 앞서가지고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네. 자칫 대처를 잘못하면 오히려 계속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심정을 아내가 잘 읽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 그동안의 노고, 고통 이것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꼭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은 수단들이 많아요. 네네네. 뭐 영상통화 그죠? 뭐 문자 참 많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 심정, 지금의 현 위치, 감정을 잘 전달하면서 반드시 서두에 아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도 하고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서로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것 대비 앞으로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재무적인. 아내 또한 대뜸 지금 그만두면 도대체 뭐 할 거냐고. 애들이 셋씩이나 되고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 불안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소장님께서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정말 서럽다, 외롭다, 힘들다 이제 이런 감정도 좀 이제 추스릴 필요가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아내도 그동안 나 없는 세월을 세 아이 키우면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에요. 세 아이 키우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 수 있었겠구나. 그것까지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서 좀 부부간의 대화를 한다면 저는 뭐 발전적으로 서로 많이 좀 부둥켜 안고 서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해봐요. 남편분 사연에 너무 심취해 네.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혼자서 아이 셋 키우고 있었던 엄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이 아이고, 참. 왜 네.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뭐 네.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네. 그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를 아빠 역할이 있는데요. 네, 또. 혼자서 절절거리면서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아내의 고충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서로 이거를 해줘야지 되는 건데 네. 떨어져 있고 또 소통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막혀 있다 보니 서로의 그런 억울함, 서운함, 분노, 외로움 이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내 것만 너무 강조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게요. 예전에 예. KBS에서 누가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었는지, 네.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네. 누가 더 억울한지 그 싸움 하시면 실말이 안 한도 끝도 풀어집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만큼 아내 또한 그만큼 힘들었고 어떤 때는 외로웠겠다. 네네. 이제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걸 이제 예. 효과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예, 오늘 또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많은 대화를 함께 또 나누면서 그 마음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